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8페이지 01-5번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선택하기, 그러니까 마우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픈이라는 요 도면을 사용을 할 건데 컨트롤 Z를 눌러서 초기 상태로 되돌려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화면을 조절을 하고요. 이제부터 설명을 하자면 마우스 커서를 객체 위로 옮기면 그 객체가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강조되어 있던 객체가 선택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다른 객체 위로 옮기면 또 강조되고, 이때 왼쪽 버튼을 누르면 또 선택됩니다. 강조되고 있으면 클릭, 그러면 선택되는 거죠. 이때 객체가 추가 선택되는 게 초기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초기 설정이라는 뜻은 작동이 다르게 되도록 변경하는 옵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된 객체가 있을 때 선택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됩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ESC로 취소하고, 선택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마우스 커서를 객체 위에 올렸을 때 한 개의 객체만 강조되는데 사실 마우스 커서 밑에 객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선을 그리는데 이 선이 하나의 점에서 교차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교차점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객체가 강조되어 표시되는데 키보드의 Shift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순환해 가면서 여러 객체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아니긴 한데 아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 기능 대신 선택 순환이라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선택 순환이라는 기능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서 초기 설정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상태 표시 막대의 사용자 버튼을 누르면 중간쯤에 선택 순환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버튼이 추가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 순환이라는 기능을 켜고 끄는 단축키는 컨트롤 W입니다. 컨트롤 W를 누르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고요. 이 선택 순환이 뭐냐?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객체가 선택되죠. 근데 한 개 이상의 객체가 겹쳐져 있는 선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오른쪽 위에 아이콘이 작게 표시돼요. 이걸 커서 배지라고 하는데 선택 순환에는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커서 배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객체 중에 뭘 선택할 건지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작은 메뉴가 표시되고, 이걸 통해서 겹쳐져 있는 것 중에 뭘 선택하겠다,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선택 순환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W를 눌러서 선택 순환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커서 배지도 표시되지 않고 클릭하면 맨 위에 있는 객체가 선택되지만 선택 순환을 켠 상태에서는 커서 배지가 표시되고 그때 클릭하면 뭘 선택할지를 고를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선택 순환이라는 기능을 불편히 여겨서 초기 설정에서는 꺼져 있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잠깐 설명을 했고요. 사용하지 않는 분이 많고 초기 값도 꺼져 있는 게 기본 값이니까 굳이 익혀두실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선택할 때는 직접 클릭해서 선택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개씩 직접 클릭해서 선택하려면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영역으로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의 화면 빈 공간, 객체가 없는 빈 공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명령행을 살펴보면 울타리, 윈도우 폴리곤, 걸친 폴리곤 이런 옵션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그냥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영역으로 선택을 하곤 하죠. 자, 그런데 이때 마우스 커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처음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마우스 커서가 왼쪽에 있으면 영역이 초록색으로 표시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게 다른 건 당연히 실행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뭐가 다르냐 하면 왼쪽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될 때는 지정한 영역에 조금이라도 포함된 객체는 모두 선택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객체가 선택됩니다.
근데 왼쪽을 먼저 클릭하고 오른쪽을 클릭했다. 그러면 파란색 영역이 표시되고 이 파란색 영역에 모두 포함된 객체만 선택돼요. 이렇게 처음 클릭한 위치에 대한 마우스 커서의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아래는 중요하지 않고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요거에 따라 실행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실행되는 옵션은 왼쪽으로 갔을 때는 걸치기 선택 혹은 걸침 선택, 영어로는 크로스 혹은 크로싱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는 윈도우 선택, 영어로도 윈도우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의 방향에 따라 걸침, 윈도우 두 기능이 왔다 갔다 하도록 사용하는 옵션은 박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 화면의 빈 공간을 마우스로 클릭할 때 실행되는 기능은 사실 Select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실행을 하면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하는데 명령행에 아무것도 표시되고 있진 않지만 특수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보면 숨어있던 옵션들이 쭉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설명했던 걸치기 선택, 크로싱은 C, 그리고 윈도우 선택, 요건 W, 그리고 마우스 커서의 방향에 따라 윈도우와 걸치기를 사용하는 옵션이 상자, 박스라는 옵션이에요. 이 외에도 최종이나 울타리나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지만 윈도우, 걸치기, 상자, 그리고 울타리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캐드의 기능들 중에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 기능들이 꽤나 있는데 그 기능들을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 옵션들을 다 쓸 수 있거든요. 자, 일단 Select에서 Fence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가상의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선과 교차되는 객체들을 모두 골라서 선택하게 되죠. 다른 옵션들은 몰라도 Fence 정도 옵션은 사용할 때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면 오토캐드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옵션들은 객체를 편집하는 기능, 대표적으로 이동이나 복사,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객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객체를 이동할 건지 혹은 어떤 객체를 복사할 건지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같은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선택을 하면 박스, 상자라는 옵션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가끔 Fence라는 옵션이 편할 때도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부 객체만 선택을 해제하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요만큼을 선택을 했는데 요것만 해제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보드의 Shif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객체를 선택하면 추가로 선택되는데 이때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그건 해제되거든요. 요것만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박스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요걸 잘 활용하면 추가로 선택하거나 혹은 일부만 빼는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선택하면 추가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해제되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따라 하면서 이상한 걸 느낀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우스로 클릭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눌렀다 떼고 커서를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한번 왼쪽 버튼을 눌렀다 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클릭이라고 얘기를 반복했던 거예요. 근데 오토캐드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뭔가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마우스를 드래그 하잖아요. 심지어 탐색기에서도 여러 파일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한단 말이에요.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 영역이 생기고 왼쪽 버튼을 떼면 선택이 완료되는 요런 게 마우스 드래그입니다. 오토캐드에서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객체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사용한 거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클릭하고 요렇게 영역으로 선택하는 대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다면 이렇게 마우스의 움직임을 따라 곡선이 궤적으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처음 클릭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느냐 혹은 오른쪽으로 가느냐 이 방향에 따라 색깔도 다르게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명령행을 잘 보면 현재 걸치기 올가미를 실행하고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옵션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표시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오토캐드에서는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클릭하셔야 해요. 그 이유는 객체가 이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마우스 커서를 객체 위에 올려가서 클릭하면 선택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하면 선택한 객체가 이동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객체를 움직일 때에는 정확한 치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복잡한 도면에서 무심결에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하다 보면 불특정한 위치, 거리도, 각도도 지정되지 않은 이상한 위치에 객체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도면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의 컴퓨터는 사용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드래그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몇 개의 객체가 슬쩍슬쩍 이동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중간중간 프리징, 살짝 끊기는 게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어떤 객체가 조금씩 이동돼서 도면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한두 개의 객체면 뭐 크게 상관이 없겠는데 여러 개의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면 전부 다 같이 움직여 버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복잡한 도면에서 여러 개의 객체가 불특정한 좌표로 이동한다는 건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클릭하는 걸 추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그로 사각형을 선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단축 키워드인 OP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옵션을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탭으로 이동하면 왼쪽에 올가미의 누른 채 끌기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체크 해제하세요. 그러면 빈 공간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더라도 객체는 사각형으로 선택됩니다. 이런 옵션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비정형으로 선택하는 걸 영어로는 라쏘 셀렉션, 한글로는 올가미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필요할 때가 꽤나 있거든요. 비정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은 올가미 선택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아예 드래그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걸 더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체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는데 책에서는 단축키도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컨트롤 S, 컨트롤 O, 컨트롤 N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선택할 땐 컨트롤 A를 사용하잖아요. 오토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A를 사용하면 모든 객체가 선택됩니다. 다만 컨트롤 A로 선택을 할 때에 꺼져 있는 도면층의 객체도 선택돼요. 요거에 대해선 도면층과 관련된 걸 설명할 때 설명을 할 텐데 도면층이 꺼져 있는 것과 동결되어 있는 건 작동이 다르거든요. 컨트롤 A를 누르면 도면층이 꺼져 있더라도 객체는 선택됩니다. 그래서 그립이 표시되는 거고요. 반면에 동결시켰다 이럴 때에는 컨트롤 A를 눌러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켜고 끄는 거랑 동결이랑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요 정도도 추가로 설명을 했고요. 이 외에 책에 써있는 컨트롤 Z, 컨트롤 Y,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죠. 요런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도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연속해서 선택된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앞으로 자주 사용할 특성이라는 팔레트를 꺼내게 되면 이 작동을 제어하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E를 눌렀다 떼면 특성 팔레트가 열렸다 닫혔다 할 거고 이렇게 표시되는 특성 팔레트에는 버튼이 몇 개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오른쪽에 버튼이 몇 개 있는데 현재 표시되고 있는 이 상태가 초기 값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객체를 하나 클릭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선택하고 영역으로도 추가로 선택하면 계속 연이어서 추가되죠. 근데 이 버튼들 중에 맨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해서 모양이 바뀌게 되면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앞에 선택한 게 선택 취소돼요. 만약 선택한 게 계속 누적되지 않고 바뀐다. 그런 분들은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플러스가 보이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45페이지 02-1번 무턱대고 그리기 전에 특성을 정하자. 그러니까 특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